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입니다. 제가 있는 광화문 사무실 주변에는 소란합니다. 창밖으로 고함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계엄령 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별다른 특별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다든지 설명할 그런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위험한 존재니까 업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건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대충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이미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차관이 제2 비상계엄령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다만 남은 절차가 있을 뿐이죠. 지금 진행 중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견 개진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이 청사를 점거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문장이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이게 중요합니다.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서 새벽에 걸쳐서 3시간 20분쯤 청사를 점거했다는 겁니다. 무단 점거 아니라 불법 점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점거입니다. 계엄군은 과천청사 외에 관악청사, 수원, 선거, 연수원 등도 점거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약 300명의 계엄군 병력이 3곳을 점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에 계엄군이 출동한 국가기관은 선관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목표가 선관위였다. 선관위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압수수색. 그 의도는 거기서 어떤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 그걸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다음에 지난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발표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청부를 받은 계엄령 선포가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병력을 그것도 간첩 잡는 방첩사위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곳의 중앙선관위 건물을 압수수색한 이 행위,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했다.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서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쿠데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쿠데타. 내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때의 폭력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폭동에 해당합니다. 폭동. 폭동하여 국헌문란하면은 그게 바로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노 위원장은 이어서 관계 당국은 국민 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 관계 당국이라 하면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라. 이거는 국회에 제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진상을 밝히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심사숙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련하게 버티기만 할 뿐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밀어붙이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어요. 그러다가 비상계엄령 선포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비로소 최초로 윤석열에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미련하게 일을 추진했습니까? 청와대 졸속 이전, 이준석 몰아내기, 그리고 김기현 억지로 대표로 만들기, 의료대란 밀어붙이기, 이 습관이 몸에 익어가지고 내가 밀고 나가면은 누가 막으랴, 그 심리가 계엄령 선포로 갔다가 결국 국회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던 대로 일단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뭐 이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더라면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요 며칠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벼랑에 섰습니다. 내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내일 저지되더라도 그 다음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그 사이에 이 윤석열 지휘하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하나씩 이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국방부는 이번 비상계엄과 연루된 수방 특전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군 검찰은 계엄,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발밑에서 권력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화된 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군 검찰이 계엄, 방첩, 수방, 특정사령관 등 출국 금지 신청, 계엄 사령관,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정 사령관 이 사람 다 윤석열의 측근입니다. 윤석열의 수족을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다음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발족을 했는데 검사가 20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동부지검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이런
폭로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중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707 특임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달라. 오지 말라는 겁니다. 국회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국회로 오면은 좀 경호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립 무원 상태에서 자포자기입니다. 감사합니다.